미제의 최낙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한 1월쯤에 그 아토믹스의 그 정우현, 그 이더리움 그 밀업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제 카톡이 오셨는데 그 그때 K옥션에 간송미술관 소장 2점이 나왔다.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이 이런 국보를 가져가는 게 조금 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걸 또 바로 직전에 그 컨스티튜셔널 다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적인 어떤 공공재 같은 거를 미국에서 그 어떤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어콰이어 하는 거를 보고 저희도 그런 거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그 카카오톡 방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1월 17일이었는데 국보 입찰일이 1월 27일이었으니까 한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이제 기간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일주일 안에 정말 이 모든 거를 준비해서 비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참 그 일주일 동안 참 롤러코스터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24억 3천만 원 정도를 모았고요. 사실은 국보 한 점이 25억, 그다음에 다른 한 점이 30억이었기 때문에 2점을 다 어콰이어 하려면은 미니멈 55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한 개 정도는 사실 낙찰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가까웠는데 모금액을 환불하고 해산하였습니다. 사실 컨스티튜셔널 러 다우는 그때 모금된 금액이 400억 정도였고요. 그때 모인 시민들이 그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2만 명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24억 정도를 모았고 저희 유저를 계산해 보니까 저희 유저가 유저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컨스티튜셔널 다운은 2만 명 정도에 400억 정도가 좀 장기간에 모인 프로젝트였고요. 저희는 한 8, 900명 정도의 그 디스코드에 모이신 분으로 한 24억 정도가 모인 그런 다오였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일주일 안에 이게 가능했고 이게 어떤 외부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고무적인 일이었는데요. 일단은 물론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거는 뒤에 블록체인 기술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게 뒤에서 저희의 커즈를 백업을 해줬으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짧게 시도하고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그 들어오신 분들이 물론 그 어떤 국보라는 공공재를 내가 구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퍼블릭 마인드도 있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NFT 발행을 해서 NFT 토큰을 드렸기 때문에 장래에 이게 그 어떤 파이낸셜적인 게인이나 그런 것도 온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동기와 그런 인트레스트가 결부가 돼서 저희가 단기간에 이게 이제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10일 안에 해내는 일은 참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멀티시거가 5명이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떤 펀딩 어렵게 하는 기술적인 요인을 배제시키고 또 만에 하나 있을 리걸 리스크를 배제한 되게 보수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오라는 게 온체인에서 그냥 온체인 액티비티만 사실 있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오가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현실 세계와 만나면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여러 가지 그 다오의 불명확한 지위와 또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계약 관계와 접점이 생길 때를 되게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그 멀티시거가 그 멋쟁이 사자 이두희 대표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톨릭스 정의원 대표님, 그리고 블록체인 연구소 장준혁 소장님, 그렇게 이제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블록체인 에셋을 관리하는 건 아무래도 그 노시스 같은 걸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보팅 같은 거를 모든 커뮤니티 디스코드에 모인 분들이 다 같이 보팅을 하는 거는 중간에 해보니까 이제 여러 그렇게 이제 커미티한테 물어봐야 될 의제와 저희끼리 이렇게 멀티시거가 논의해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의제와 그런 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세션이 약간 리걸 섹션이니까 제가 약간 리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보다하고 관련된 이제 문제로는 다오는 현재 한국법 아니면은 이제 외국법은, 제가 나중에 외국법은 그 와이명주법을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다오는 법익 개혁이 부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법에서 가장 유사한 저희의 미션을 해낼 만한 가장 현실적인 한국적인, 영어로는 legal wrapper라고 하는데, 어떤 그 법적인 구조체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법률 관계를 구성했었고, 저희의 다오의 스트럭처를 조합이라는 한국법의 어떤 엔티티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NFT를 구매하신 분들은 조합의 구성원이 되고요. 저희 멀티시거들은 업무집행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업무집행 조합원 중에 저희의 그 대리인, 컨택 포인트, 외부에 나가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하실 분은 대표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외부 활동을 위한 대표자 선임하거나 뭐 조합 자체를 입찰 참가자로 받아주는지, 조합은 문화재 등록 주체가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저희가 획득하고 나서 이후에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클레이 코인과 카이카스 지갑을 결국 골랐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프로포즈 올리고 노시스 레셋 관리를 하고, 아무래도 가스비 같은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보다는 클레이튼을 이용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그 아무래도 미술품이나 국보 같은 거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별도 모임을 하자, 누가 뭐 오프라인에서 돈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연락이 많았는데, 받고는 싶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로 기술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합원이라서 그런 분들의 이제 돈은 이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 NFT를 구매하신 어떤 8,900명 분의 어떤 조합원 분들에게 FT를 발행할 것인가, 뭐 ICO를 할 건가 하는 토론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증권성 문제 때문에 일단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조합장이 나가서 그 K옥션에 나가서 그 미술품에 비딩을 하고 그거를 수탁할 때 그 대표 업무집행 조합원 자체 그 사람에게 신뢰 리스크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또 그거를 낙찰을 받아서 간송미술관에 기탁하려고 하니까 이게 증여라서 기부금법, 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현실적인 어떤 법적 제약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국보를 획득했을 때 그러면 다오가 국보를 보유하여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지, 그 현실적인 객체는 재단법인을 다시 설립해서 재단법인이 이 국보를 관리하고 이후 활동을 하게 되는 구조를 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활동을 할 때 제가 그 어려움은, 역시 온체인에서 벌어지는 다오는 깔끔했구나. 온체인에서 그 벌어지는 수많은 어떤 블록체인 다오를 봤는데 액티비티가 참 쉬워 보이고, 뭐 여러 내부 문제는 있었겠지만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역시 이 다오가 외부에 나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K옥션 같은 경우도
한화, 그러니까 그 현금, 그러니까는 계좌이체밖에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인 이더를, 이 지갑에 있는 이더를 누가 어떻게 어느 지갑으로 송신해서 누가 환전을 어느 시점에 해서 그거를 K옥션 계좌에 쏘아주느냐 하는 그런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다오가 현실에서 법률 행위를 할 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간송 일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 안타까운 국보가 밖에 나오는 일이 앞으로 더 없게 하기 위해서 아토믹스와 간송이 이 간송 박물관 그 국보 소장품을 먼저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나중에는 전 세계 유물을 이 커뮤니티가 구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이 아마 NFT야 그 프로젝트를 런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했습니다. 저는 다오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 시점에서 저는 결국에는 이 현재 법제도와 현재 상황이 어, 이 기존의 제도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비클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다오라는 걸로 여러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조직의 오르가니제이션의 시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회사라는 것도 원래 기원을 보면 한 1602년 정도의 서인도 회사가 그 배가 이제 나가는 그런 거가 리스크가 너무 커서 해외 탐험을 돌아올 때 뭐 많은 물건을 싣고 오지만 그게 파산하거나 뭐 풍랑을 만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헤징으로 그걸 소유권을 쪼개서 파는 게 주식회사의 시작이었고요. 근대적인 의미의 그 미국 법에서의 코퍼레이션은 1930년대에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멀티 홀더의 스테이크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코퍼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이제 다오는 이런 문제를 저는 이제 스테이크 홀더 티어리에 가깝게 더 해결하는 형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주식회사라는 거는 아무리 저희가 ESG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테이크홀더의 인트리스트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공허한 외침이고, 주주 명부를 보면은 주주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극소수의 주주가 대부분의 머저리티 쉐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의 그 주주의 극대화를 위해서 회사가 움직이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오는 이 두 가지 컨셉을 깨는 새로운 어떤 그 스테이크홀더의 이익을 정말 더 잘 구현하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토큰 이코노미가 보통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존의 저희 그 코퍼레이션 시절의 기존의 보상 체계와는 다른 현재 여러 법률 문제, 어떤 개인들의 어떤 이익 간의 다툼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는 사람들이 잘 안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좀 현실적으로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오가 일반 코퍼레이션보다 다른 부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정보의 불균형성이 해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재무제표 같은 거를 확인하려면은 3% 이상의 쉐어를 가진 어떤 개인 주주가 그거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확인하는데 여러 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오는 그런 어떤 정보 같은 게 다 깃허브이나 뭐 디스코드 방이나 뭐 레딧 그런 데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라는 것보다 엄청나게 그 정보의 불균형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시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좀 몇 개 포기하거나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인제 이런 어떤 기존의 주식회사나 어떤 다른 전통적인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제 다오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오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여러 다오가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도 어떤 다오의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저희 컨셉의 현실적인 다오는 그 인베스트먼트 다오가 처음에 나와 가지고 그게 인제 그 중간에 이제 ICO 열풍과 여러 다오가 그 어떤 진화를 거치다가 최근에 인제 저는 디파이 열풍과 특히 NFT 흥행으로 다오가 저는 약간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오는 인제 프로토콜 다오도 있고 인베스트먼트 다오도 있고 컬렉터스 다오도 있고 뭐 트레이터블 다오도 있고 여러 다오가 있는데 이런 다오가 어 리걸 래퍼 그러니까 이 다오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를 감쌀 수 있는 어떤 리걸 스트럭처가 한 가지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 다오를 만나면 이 다오별로 다른 리걸 스트럭처에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오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오별로 다르고 오퍼레이션도 너무 다르고 그러면은 이들을 감싸는 어떤 리걸 스트럭처도 다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오를 정의할 때 그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 A16Z 그 리거 카운슬 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 탈중앙성에서도 테크놀로지적인 탈중앙성, 이코노믹적인 탈중앙성, 리걸적인 탈중앙성이 셋 다 있어야 진정한 탈중앙화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탈중앙성이 없는데 다오를 하시려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을 기존 코퍼레이션으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성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결국에 인제 이 다오 법률을 가장 리딩하는 그 법 체계가 미국의 와이오밍 주인데 미국의 와이오밍 주의 다오 법안에서는 다오가 회원에 의한 관리 그러니까 멤버 매니지드가 되거나 algorithmically managed가 되어야만 이 다오 조직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멤버 매니지먼트라는 뜻은 어떤 하이라키 그러니까 그 극소수의 사람이 하이라키가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사실은 여러 법적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토큰 홀더도 리걸 라이애빌리티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액티브리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활동하는 사람과 그냥 패시브리 토큰 홀더와 정말 같은 책임을 지느냐? 저는 이거는 퀘스천 마크고 이것도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리걸 스트럭처가 필요 없는 다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오가 리걸 스트럭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오프체인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할 때 현지 통화로 은행 가서 계좌를 틀어야 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책임지지 않고 싶을 때 limited liability 그리고 세금 문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 그리고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무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걸 스트럭처가 필요하고요. 현재 사실 인제 그 투자 부분 얘기도 쪼끔 another layer인데 투자 쪽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Y 코미네일의 세이프 쪽이 인제 그러니까 세이프티라고 그쪽 그러니까 simple agreement for equity and token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리걸 래핑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다오에 대한 리걸 래핑은 LLP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파트너십으로 인정되면은 모든 구성원이 전체 채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오 법리는 결국에는 LLC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베이스고 결국에는 LLC 그러니까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의 기존 법리를 확장해서 우리가 다오를 보겠다.
그런 걸로 다오는 이제 최종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와이어밍 다오는 현재 300개, 제가 지난번에 찾아봤을 때 300 몇 개 정도 지금 글로벌리 와이어밍에 가서 다오가 벌써 레지스트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만약에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은 분한테 만약에 뭐 프로토콜이나 뭐 그런 네트워크 다오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와이어밍 다오로 가라 이렇게 어드바이저를 드리고 싶고, 사실 미국에서는 그냥 콜렉터스 다오 그런 거는 사실 꼭 와이어밍 다오 아니고 코업이나 우나라는 또 제도가 있는데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이라는 엔티티가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와이어밍, 콜로라도, 테네시, 버몬트 그런 주가 이런 여건 다오를 그 자기네 법 체계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주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조합 정도로밖에 이게 운영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직 지금 이걸 법제도화할 어떤 시도나 논의는 현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아닌 곳에서 다오를 한다면 현재 그 DYDX 쪽 재단 쪽에 그 보고서가 좀 그 미국 쪽 블록체인 리걸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결국에는 케이먼 아일랜드에 파운데이션 코퍼레이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자든지 아니면은 파나마의 프라이빗 인트리스트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자, 아니면은 건지라는 곳에 퍼포스 트러스트를 이용하자, 이 정도 세 개의 안으로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리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제가 약간 랩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잘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결국에는 케이만과 BBY와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을 섞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DYDX 재단의 리거 스트럭처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좀 선명한 화면으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슈를 빼먹었잖아요. 저희가 증권성 얘기. 그러니까 결국 다오도 증권성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오면은 증권성이 약해지느냐? 아닙니다. 다오도 그 결국 더 다오도 증권성 테스트를 받아서 걸린 거고요. 결국에는 이 하위 테스트의 가장 본질적인 efforts of others, 그러니까는 이 하위 테스트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증권성 테스트의 가장 핵심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패시블리 유저가 앉아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유저가 액티블리 뭔가를 한다. 뭐 액티블리 유저가 아니 그 구성원이 어, 노력을 했다. 그 부분이 보이면은 증권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어드바이스 할 때 비즈니스 구조 짤 때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유저 인터액션이나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집어넣으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기관은 증권성을 피해가는 부분에 유저의 파티시페이션이나 유저 인터랙션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다오가 현 법제계에서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지점을 저보고 한 가지를 지적하라 그러면은 저는 정보의 에이시메트리를 다오는 해결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많은 어떤 투자 엔티티와 코퍼레이션과 이런 것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 다오가 살아남아서 저희와 꾸준하게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갈지는 아직은 세모에 가깝지만, 결국 에이시미트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성을 획득했다는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다오의 한계 같은 것도 보이는데요. 다오를 해보니까 그때그때 그 달라져가는 구성원들의 어떤 롤과 인트레스트와 아젠다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비저너리의 역할과 중간에 어떤 스케일러퍼의 역할과 세틀러의 역할이 다 다른데, 그때그때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어떤 아젠다와 인트레스트와 갈등을 다 포용할 토큰 이코노미 구축이 가능할까? 이거를 오히려 잘 해내는 분들이 사업을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이거는 제가 꼰대 코멘트로 그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감하는데요.
저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그 비건 운동하다가 삼겹살 먹으러 가는 거를 보는 심정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어떤 파이낸셜 마켓에서 럽사이드 된 거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모였는데 어떤 제가 블록체인 그 코인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나 어떤 그 다오 멤버십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컨시저널 다오도 1% 유저가 60%의 그 토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커뮤니티별로 럽사이드가 기존의 레거시 이코노미보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저는 개별 커뮤니티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저는 현재 대중한테 디지털 디바이드를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을 저희가 신경 쓰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한국 커뮤니티는 그 단기 유동성보다 펀더멘털과 이코시스템 빌딩에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열정페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업계의 노동력을 헐값 취급하거나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